저희는 CS2025 현장 이 LVCC 센트럴관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차경진 교수님을 모시고 고객 경험과 데이터의 관점으로 한번 CES 이 LVCC 센트럴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차경진입니다. 이번 라스베가스에서 센트럴홀에서 스마트홈과 주요 테크 대기업들이 어떤 물건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CES라는 게요, 워낙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물건을 갖고 나오다 보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해석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센트럴을 몇 번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또 차경진 교수님의 완전히 다른 뷰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니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뒤에 보면은 뭐 자동차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니는 가전제품을 파는 회사였는데요. 이번에 전시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컨텐츠 제작하고 관련된 제작 기술을 실제 AI와 메타버스 환경에서 어떻게 심리스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저 뒤에 보이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촬영을 하는 것보다 더 현실감 있게 뒤에 MR 기술, AR 기술들을 막 써가지고 나오는데 바로 영화 제작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을 하는 그 순간을 키노트 스피치에서 좀 보여줬던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뒤에 보면은 스크린이 있고 앞에 자동차가 있는데 뒤에 배경 깔아놓고서 자동차 이렇게 굴리고 하면 맞습니다. 실제 길 달리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에서 소니의 기술 없이는 진짜 현장감 있는 영화를 못 만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굉장한 기술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뒤에 가면 글래스도 있겠는데 그 글래스도 전문가용입니다. 일반용이 아니라요. 영화 제작을 하는 사람이 실제 사람의 몸짓을 찍어서 바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걸 MR로 확인할 수 있고 하는 전문가용 글래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소니는 피보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터도 컨텐츠 회사였는데 더 컨텐츠 제작 테크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라스베가스라서 원래부터 엔터테인먼트로 유명한 곳이고 또 멀지 않은 곳에 LA에 할리우드이 있기 때문에 너희 영화 찍으려면 우리 기술 없으면 안 돼. 네,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고객 관점에서도 실제 이런 기술들이 적용됐었을 때 더 실감나는 컨텐츠, 애니메이션, 그리고 소니가 또 가지고 있는 많은 IP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풍부한 컨텐츠를 더 빠르게, 더 실감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된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저께 여기 소니에서 라이브 쇼를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4명이 나왔어요. 한 명은 동작, 모션을 크리에이팅하는 창작자고, 한 명은 음향, 한 명은 캐릭터, 한 명은 이렇게 풍경, 씬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이 4명이 그 영화를 제작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서로 협업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한마디로 생성형 AI 기반으로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컨텐츠가 제작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소니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소니가 너무 유리한 것 같은 게요, 기술이 있어도 어디에 쓸 것이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소니는 지금 주위에도 있지만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바로 3D로 만들고 또 영화 소니 피처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영화를 또 만드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기술을 직접 또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유리함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이 기술을 다른 영화 제작사에 팔 수도 있지만 B2B로 또 본인들이 그러한 애니메이션 컨텐츠로 또 고부가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 그런 수익 모델로 새로운 전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센트럴관에서 또 지금 소니 말고 소니 바로 옆에 또 아필라도 있고 하는데 또 다른 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소니관 바로 옆에 또 여기도 소니잖아요, 사실은. 소니 혼다인가요? 소니 혼다가 이제 합작으로 만든 아필라라는 자동차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장을 따로 바로 소니 옆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자동차는 이 웨스트홀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왜 지금 자동차 딱 2대가 서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소니의 라이브 쇼가 끝나고 나서 아필라의 라이브 쇼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소니가 사실 메인이죠. 혼다가 메인인 관은 웨스트홀에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혼다가 메인 관이 아니라 소니와 혼다의 합작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은 자동차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이 안에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했습니다. 여기도 또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아필라가 이제 예약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네. 200불을 내야 되는데 200불 가격이 내면 얼마인지 예약돼요? 아세요? 이 지금 여기 있는 거 맞습니다. 판다는 거죠? 예약 네. 받는다는 거죠? 네네네. 얼마나 예쁘니까? 싼 모델이 있고 비싼 모델인데 싼 거는 8만 한 9천 불 정도입니다. 싼 거요? 예. 싼 게 비싼 거는 네 10만 불이 넘어가겠죠. 네. 와, 그럼 그건 한 1억 5천 정도. 1억 한 2천, 3천인 것 같은데, 네. 거기에 2년 구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독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2년 그 동안? 구독이란 말은 네.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즐기고 게임을 즐기고 할 수 있는 소니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율주행차다, 이제 멋진 자율주행차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자동차를 실제 그냥 운송수단이 아니라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엔터테인먼트 할 수 있는 공간, 게임할 수 있는 공간, 네. 새로운 공간의 의미로 가치를 불어넣어서 구독을 하게 만들고 아마 네. 2년 뒤에는 구독료를 또 받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차 얘기를 할 때 자율주행차가 보급되고 나면 자동차라는 공간 자체가 달라질 거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들고 나와서 네. 자율주행은 지금 테슬라도 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으니 그 안에서 뭐 할지 우리가 보여줄게 좀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군요. 소니가 팔고자 하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소니의 컨텐츠 역량을 이 자동차하고도 연결해서 이 안에 부가가치를 더 만들어서 경험을 팔겠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웨스트홀드 보고 이 자동차 회사들 들어갔더니 뭔가 3D 사운드 어디에 앉아도 굉장히 생생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술 막 이런 거 이번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절정이 좀 소니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에서는 뭐 하만이나 되게 비싼 스피커 회사들 가지고 음악을 잘 즐길 수 있다. 네. 이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컨텐츠가 들어갔다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니에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네. 아필라에서 튼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저도 이전에 아필라 들어와 봤었는데 자동차 2대만 있어서 그냥 파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소니가 지금 아필라를 이 앞에다가 이렇게 전시해놨는지 3년째 지금 전시를 해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약을 받는 거고 맞습니다. 판매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저 가격에 팔면은 사실 미국 사람이 사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너무 얘기하더라고요. 비싸다는 거죠. 네, 네. 좀 너무 비싸긴 하지만 일단 그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약을 드디어 들어갔다라는 면에서 이번에 소니 혼다의 아필라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또 다른 관도 한번 다음 가보도록 관으로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예. 네. 예, 저희는 그 옆에 있는 이제 삼성관에 들어왔는데요. 삼성도 사실은 제가 여기 한번 살짝 돌아봤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무슨 뭐 침대가 놓여져 있는데 네. 자, 신기합니다. 이게 소니의 자동차가 있고요. 삼성에는 침대가 있습니다. 왜 있는 겁니까 이게? 이번에 삼성이 들고 온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삼성 헬스 그리고 삼성 푸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삼성 헬스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각종 센서로 바로 갤럭시 워치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링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혈압기 그다음에 수많은 IoT 그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이제 저의 건강을 센싱해 주는 건데 저 침대, 네. TV 뭐 이런 데도 다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지 뒤척이는지 저 매일매일의 컨디션을 좀 체크하고 이 TV로 뭘 하냐면 네. 원격으로 진료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투어로 왔었을 때 누가 계셨냐면 삼성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여기 딱 이 자리에 서 계셔서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삼성 S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야 삼성전자가 진짜 적극적으로 진짜 병원과 연계해서 진짜 집에서도 헬스를 케어하는 이제 그러한 컨셉을 꿈꾸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굉장히 피곤하고 비타민이 많이 필요한 네. 상태면 그러한 정보가 저기 옆에 있는 냉장고로 갑니다. 아, 그 그래서 정보가요? 푸드 스타일러로 가서 그러면 차겸진이 오늘 먹어야 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아니면 주문할 수 있는 거 그런 푸드 스타일링을 해준다는 삼성 헬스와 삼성 푸드를 이렇게 연결하는 지점이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삼성 헬스가 힘이 있다고 믿는 건 뭐냐면 바로 워치 때문입니다. 아, 네. 사실 워치로 어제에 비해서 나의 오늘 상태 이런 것들을 더 라이프 로그들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데이터가 또 워치이기도 하고 그 네. 밖에도 내가 당뇨가 많으면 여기 보이시는 이 센서가 덱스폼에서 나온 센서인데 네.
이제 여기다 붙이면요. 제가 라떼를 먹을 때 네. 당 수치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워치로 실시간으로 워닝이 와요. 이제 라이프 케어가 진짜 네. 심리스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삼성이 모든 센서를 본인들이 만들기보다는 네. 이런 덱스콘 같은 회사랑 콜라보,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체중계도 삼성 게 아닐 거거든요. 그다음에 침대에 붙이는 센서, 뒤척이는 정도, 코 고는 정도, 이 모든 센서들을 전부 다 메터라는 표준을 기반으로 많은 회사랑 협력하고 연결해서 라이프 케어를 해준다는 점이 실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헬스케어 생태계를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기들을 직접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기기들을 만드는 다른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이 헬스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할 수 없는 조금 더 넓은 시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가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지금 공간, 이 집을 활용을 해서 이 건강을 어떻게 케어해 줄 것인가. 라이프 케어죠. 네. 집 안에서 밖에 있는 오토 서비스들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약을 처방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고 병원을 진료하는 서비스도 있고 아니면 상급 병원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 도우미 연결이 그 다음에 푸드 스타일러에서도 주문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이제 플랫폼이 돼서 스마트 띵스가 플랫폼이 돼서 이제 외부의 O2O, IoT 센서들 수많은 협력 업체들과 함께 이제 연결하는 플랫폼 이렇게 좀 컨셉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네, 단순히 본인의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패밀리 케어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 아까 홍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모님을 케어할 수도 네. 있고 아이가 집에 있는지 뭐 네. 이런 패밀리 케어들도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번 또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온 컨셉인데요. 지금 저기 Care for Your Loved Ones라고 써있는 이제 맞습니다.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러브드 원이 원이. 사랑하는 원이 패밀리뿐만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 예, 예. 펫케어라고 해서요 강아지 케어까지 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애완동물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우리도 많이 그쵸, 애완견을 그쵸.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애완견을 이렇게 캐릭터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가지고 실제 밥을 잘 먹고 있는지 건강에 이상 상태가 없는지 이렇게 액티비티를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뛰는지 뭐 이런 것들 잠은 잘 자는지 이런 케어까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디지털 트윈 아닙니까? 약간 진짜로 강아지 사진을 찍으면 그 강아지하고 아주 똑같은 괜찮은 아바타가 생깁니다. 이 사람보다 먼저 새 디지털 트윈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차일드 케어라고 해서 아이들. 이제 잠을 잘 자는지 네. 우리 아이에 대한 뭐 아이가 우는지 밤새 잘 잤는지 뒤척였는지 뭐 이런 등등의 뭐 차일드 케어도 베이비 케어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러브드 원 중에 이제 식물도 있는 거죠.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원하는 이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AI 플랜트 박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좋아하는 작물을 추천할 수도 있고 내가 먹는 거일 수도 있지만 또 키우는 사랑하는 러브드 원일 수도 그쵸.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키우는 새로운 AI 플랜트 박스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대동이라는 회사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러브드 원의 가족, 뭐 아이는 당연히 포함, 거기에 반려동물, 그 다음에 여기 식물까지 간다는 게 네, 이게 내가 사랑하는 것들까지 함께 케어해준다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지켜줄 수 있다. 네, 그렇죠. 이게 좀 CS 모토랑도 맞닿네요. CS가 요새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잖아요. 휴먼 빙 이런 컨셉이 사실 삼성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 파나소닉도 그렇고 LG에서도 볼 수 있고 네. 사실 이번 CES 모토가 휴먼 빙 그 다음에 네. 사람이 더 베터하게 살 수 있고 더 헬시하게 살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 CES의 트렌드인데 이제 그걸 또 반영하는 또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삼성에서 보여줬던 것 중에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 워크플레이스였는데요. 네. 핸드폰하고 그다음에 삼성의 노트북, 그다음에 삼성 탭이 있으면 이제 핸드폰에서 보다가 사진을 넘기면 컴퓨터로 가서 이제 컴퓨터에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사진을 아주 쉽게 작업할 수 있고요. 이제 그걸 다시 갤럭시 탭에 넘기면 네, 이렇게 연결성, 그걸 멀티 컨트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디바이스로 다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심리스한 경험을 작업의 워크플레이스의 경험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동차가 있네요. 또 삼성에도. 예. 네, 이번에 새로 나온 현대 아이오닉. 현대가 이번에 네. CS에 나오지 않았죠? 안 나왔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삼성 간에 현대 자동차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현대 자동차랑 제휴를 해서 현대 자동차를 타는 우리 고객들한테는 집안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안 끄고 간 가전이 있어. 좀 꺼줄래? 네. 즉 스마트카와 스마트 홈을 네. 연결하는 데 있어서 현대와 삼성이 협력했다. 맞다. 그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부터 말하던 시나리오잖아요. 네. 이제 집 근처에 오면은 알아서 집이 뭐 에어컨이 켜지고 불이 켜지고 맞습니다. 집을 떠나면 알아서 다 꺼지고 맞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삼성이 차를 만들면 좋겠지만 차를 네.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콜라보를 하는 거는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현대 자동차를 타시고 맞습니다. 또 삼성 기기들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이 이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맞습니다. 혜택을 한번 빨리 누려볼 수 그래서 있겠네요. 현대가 보여주고 이제 그 뒤로 당연히 기아도 갈 거고 네. 그 외에 크라이슬러를 비롯해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제조 회사들까지 이 경험이 우리 현대를 타는 뭐 또는 네. 우리 크라이슬러를 타는 이 고객들한테 중요한 경험이면 당연히 삼성의 전작의 그러한 시스템이 같이 녹여들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시작을 현대랑 시작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이폰이, 그러니까 애플이 항상 기기들을 연결하는 것 때문에 그 생태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이 굉장히 또 무서운 속도로 많이 연결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삼성 전시관에서 사실 엄청나게 혁신적인 새로운 디바이스를 보기보다는 삼성이 더 외부의 협력 업체들과 더 연결해서 이 삼성 스마트텍스를 쓰는 우리 고객들한테 심리스한 경험을 주려는 이거에 좀 집중을 했구나, 이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삼성관을 한번 둘러봤고요. 제가 또 다른 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